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아주 작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례적인 아주 매우 강력한 공격을 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은 이 언론들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은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evisceration, 아주 창자를 끄집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치부를 낱낱이 공격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laceration, 그런 단어도 썼습니다. 갈갈이 찢다, 그런 뜻인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공격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 언론은 클린턴이 아주 새로운 클린턴이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과거에는 좀 점잖게 타이르는 식의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스타일을 바꿔서 아주 급소를 찌르는 그런 공격으로 바꿨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클린턴의 정치 생활 중에 가장 강력한 연설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린턴의 이런 변신이 왜 나오게 됐는지, 또 트럼프에 대한 공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어제 연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트럼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어제 클린턴이 한 30분 동안 시종 트럼프 공격을 계속했는데 주로 지금까지 한 트럼프의 말에 대한 조롱과 질책과 또 망신을 주려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가 외교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러시아에서 개최했기 때문일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꼬는 공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이 지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군대가 재난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제3세계의 국가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될 말이냐, 그렇게 힐책을 했습니다. 클린턴은 트럼프를 무모하고 미숙하고 무식한 아마추어다라고 채색을 시켰고 이 사람이 핵무기 발사 코드를 알아서는 큰일 날 것이다. 그의 변덕스럽고 과민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클린턴의 입장이 요즘 좀 어려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줄곧 트럼프와의 격차가 거의 없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는 연일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할 때 찬표를 던진 것, 이 사람이 판단력이 결여된 정치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이메일 사건이라든가 강연료 받은 것이라든가 그것은 클린턴의 윤리라든가 도덕심에 대한 부족이다, 이런 이제 매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조차도 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클린턴이 과연 트럼프의 저돌적인 공격을 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선거전은 대대적인 공격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이 지배적이고 이런 정치 판도를 잘 읽게 된 클린턴이 선수를 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런 후문입니다. 어제 트럼프에 대한 맹공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이번 대선전의 전초전일 것이다, 또 대선전의 성격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이벤트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어제 트럼프가 그 푸틴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왜 그가 그런 폭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심리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린턴은 또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부과 주장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일은 무역 전쟁을 야기시킬 것이고 마치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석할 줄을 전혀 모른다, 이제 그런 공박이었습니다. 클린턴은 또한
트럼프가 고문을 다시 하겠다,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민간인도 죽이겠다 이런 망발을 했는데 이것은 고문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범죄의 문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나는 아이시스에 대해서 군 장성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자신이 두뇌가 더 좋기 때문에 군 장성이나 외교관이나 관리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모슬렘 미국 입국 금지 주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역겨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린턴은 트럼프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성격상으로 봐서 그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클린턴의 이례적인 연설, 한 열흘 동안이나 준비가 됐다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선거 참모들 그리고 스피치 라이터들이 동원이 돼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선거 유세를 가던 항공기 내에서도 여러분이 연설문을 읽고 또 다듬고 그런 작품이라고 보좌관들이 전언을 했다고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 본선 선거전에서도 벌어질 국제 문제에 대한 논란의 전초전이다 이제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그녀가 트럼프의 무경험, 무지식 또 변덕스러운 즉흥적인 발언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녀 자신의 취약점에 대한 방어적인 작전의 성격도 있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리비아에 대한 나토 개입이라든가 벵가지 사건, 이메일 사건, 이란과의 핵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반론을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초전으로 이런 얘기들을 꺼낸 것이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클린턴의 선제 공격이 선거 전략상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또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예선전의 경우를 보면은 트럼프를 맹공격했던 후보들, 텍 크루즈라든가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결국 트럼프의 반격에 당하지 못하고 넉다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의 카운터 펀치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어제 트럼프가 클린턴이 연설하는 그 시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을 하니까 그런 클린턴의 연설에 대해서 참 엉망이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반격은 이제 곧 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턴의 공격 문구를 보면은 그는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그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가끔 모를 때가 있다. 미국 경제가 그의 카지노 경제가 아니다. 그는 위험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펀치라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는 클린턴이 결국 이메일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했고 바로 내가 반격의 명수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클린턴은 그가 위험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으며 군 통수권자로서 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클린턴의 어제 연설은 이번 선거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전초전일 것이라고 평론가들이 분석했습니다. UCLA 총격 사건 범인이 살인 리스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살한 범인의 아내도 미네소타에서 피살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리스트에는 숨진 UCLA의
클럭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내린 폭우로 파리와 독일의 피해가 큽니다. 파리 세느강의 수위가 18피트나 상승했습니다. 독일 남서부에서는 폭우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실종됐던 7살 난 남자 어린아이가 일주일 만에 산속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그는 산중에서 부모의 버릇 고치기로 잠시 혼자 버려졌는데 산속으로 걸어가서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IOC가 금년에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출전을 시킵니다. 난민팀. 이들 난민 43명은 국기 없이 올림픽 깃발 아래서 입장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비밀 연서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보낸 연서의 수신인은 메리 마이어, 그의 비밀 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가 쓰여진 지 1년 후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라마 매뉴얼과 브루스 라너 지사의 사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산과 시 교육청 예산 때문입니다. 한때 비즈니스 동업자였던 두 친구 사이가 지금은 정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양자는 최근에 피차 간의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비 피어에 새 분수대가 설치됐습니다. 새 분수대는 100피트 직경, 물을 9피트 높이로 뿜게 되고 13피트의 공백이 생겨서 이 사이를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분수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작동됩니다. 시카고 경찰의 총격 사건과 관련된 50개의 사건 기록이 오늘 공개됩니다. 이는 경찰의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국은 앞으로 경찰권 남용 케이스 등 100여 건의 사건 기록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82도, 토요일 내일 흐리고 비 76도, 주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주일의 최고는 74도, 월요일 80도, 화요일은 71도입니다.